헐거벗은 짐승 한 마리 눈을 부스스 뜨고는 벌떡 일어나 면도를 하고 허겁지겁 우유 한 컵, 빵 한 조각,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반듯하게 승용차를 타고 바흐를 들으며 일요일 오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와 시노래 10월 둘째 주에 만나는 시 밥 주는 여자 장용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시노래 첫 곡 들려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박종화 씨, 안치환이 노래하는 13년 만의 고백.
갖게 됐냐. 지금은 시담시담.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일상에 조금은 위로가 되는 시, 그 시와 함께 감성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시담 손님은요, 이상옥 시인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먼 길 오셨죠? 네. 네, 이상옥 시인께서는 경남 고성 출생이세요. 그리고 1989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을 하셨고요. 개간 디카시 발행인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를 네. 맡고 계시죠. 네, 네. 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또 시집으로 네. 유리그릇, 그리운 네. 웹불, 네. 하늘저울 등 여러 권의 네. 작품집을 내셨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디카시론집, 시창작 입문이라든가 불통의 시를 네. 넘어 뭐 네. 시적 담화책의 연구, 네.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네. 네. 시문학상, 유심 작품상, 경남문학상, 네. 뭐 네. 문학상들도 많이 받으셨고요.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네. 또 많은 결과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근황 좀 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지금 그 베트남 메콩 대학에 가서 창작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할 텐데 네. 2020년에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네네. 지금 가지 못하고 지금은 창신대 명예교수로서 창신대학에 있는 문득수문학관 일을 가끔 기획하고 네. 또 한국디카시 연구소 유튜브를 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간 시문학의 장시 휴먼 히스토리아라는 그 장시 연재 등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그렇게 소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네. SNS를 통해서 이제 근황을 네. 보고 또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부지런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경자 쌤보다는 부진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그 유튜브를 네. 한다는 게 네. 거의 매일이다시피 네.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라디오도 네. 저는 지금 헉헉대고 있는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개인 유튜브라서 장쌤처럼 이렇게 아주 체계 있게 하지는 못하고 네. 그냥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함께 또 그 생활하고 있는 네. 애견 네. 네. 네, 이야기도 네. 굉장히 재미있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작품 활동을 또 하시는데요. 네. 글을 쓰실 때 가장 관심을 두시는 시인만의 시의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도 궁금해요. 네. 최근에는 제가 그 세계사 그 중에서도 교회사를 주로 읽으면서 그 텍스트 속에 있는 그 어떤 극적인 이미지랄까 의미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시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자연이나 사물에서 어떤 시적 행상을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어서 영상과 문자로 멀티 언어 예술로서 디카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와는 다르면서도 또 일견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일반 시로서 포착시라는 네. 어떤 그런 실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계 역사 속에 드러난 어떤 그런 극적 순간들을 시로 옮기는 작업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네. 관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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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네. 그 문학에도 뭐 다양한 네. 모양새, 형식, 뭐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네. 지금 한참 네. 우리가 즐기고 있는 미디어 시대의 네. 어떤 문학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네. 디카시를 이렇게 네. 또 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요즘에 흠뻑 네.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죠. 네. 제가.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여기 방송을 듣고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오늘 와서 직접 보니까 아주 스튜디오도 좋고 네. 아주 괜찮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상옥 시인은 뭐 네. 기존의 텍스트에 내재된 네. 그 시적 형상까지 네. 포착해서 보여주는 포착시를 실험해 오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다면 네. 그 이상옥 시인의 네. 시적 특징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요? 제가 89년도에 등단해가지고 이제 94년까지 두 권의 시집을 냈는데 그때는 그 어떤 항폐한 현실에 대해서 제가 도덕적 어떤 자아로서 저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뭐 어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하자가 돼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언술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4년에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내고 그 이후에 2003년에 세 번째 시집 유리그릇이라는 걸 이제 내면서 이제 저희 시의 관심이 항폐한 현실에서 내 존재로 이렇게 향하고 존재의 불안 그러니까 이제 IMF 이후 중년들의 어떤 그런 상실의식, 불안의식 이런 것들이 주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외면 세계에서 내면의 내 어떤 자아의 세계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저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자아가 무너졌다고 할까. 결코 저도 그 어떤 항폐한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다. 내 네. 자신이 항폐한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내면 세계를 응시하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2004년부터 이제 디카시 문해 운동을 시작하면서 네. 이제 또 다른 어떤 시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자연이나 사물 혹은 역사 텍스트 속에 극적 어떤 이미지나 의미 또 어떤 진실 이런 네. 것들을 포착하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 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디카시 혹은 포착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곡차곡 이제 그 디카시라는 하나의 네. 영역을 구축해 가고 계시는 거라서 네. 관심도 일단은 높아지고요. 갈수록 좀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시는 유리 그릇에 관한 명상입니다. 읽어드리고 시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리 그릇에 관한 명상. 이상옥.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냐. 현미경으로 비추면 실금으로 가득할 그대여. 매일 새 금이 죽죽 그어지고 있는 그대여. 펄벅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운위할 때 사람들은 더러 성숙이라는 고상한 태제를 투영하기도 하더라만 뭐라고 하든 아직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고마워라. 슬픈 몸으로 오늘 하루를 건너고 있는 것이 고마워라. 언젠가 깨어져 쏟아질 그 몸으로 생각하고 시를 쓰고 아이의 아비고 노무의 아들이다. 아직 흩어질 수 없어 단단히 죄는 불안한 몸이여.
네, 이상옥 시인의 유리그릇에 관한 명상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유리그릇이라는 사물을 생각했을 때랑 네. 지금 시를 끝까지 읽고 난 제 느낌이 읽으면서 이게 네. 느껴지는 그런 사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은 네. 확장을 해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 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저 시의 세계가 크게 어떤 세 가지 국면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항폐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네, 두 번째가 내면 세계의 존재의 불안인데 그 두 번째 저희 시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리그릇에 관한 맹상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불안을 드러내는 거죠. 네. 언제 그 깨질지 모르는 그런 유리그릇. 유리그릇 같은 게 이제 온전하지만은 아주 자세히 보면 어떤 경우는 실금이가 있는 그런 네, 것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존재의 어떤 불안의 상징으로 드러났고 또 그게 언젠가는 떨어져서 깨어질 수도 있어요. 박살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안한 어떤 몸, 존재의식, 이런 실존적 어떤 그런 한계를 지닌 인간의 불안의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노모가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인데 이 시가 2003년 유리그릇이라는 시집에 게재됐는데 물론 그 앞에 조금 썼습니다마는 이 노모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네.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한 그 20년 전에 쓴 시인데 그때 그 시에 보면은 펄벅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대문호 펄벅이 정신 박야가인 딸 캐롤을 낳고 네, 평생 네. 어떻게 보면 슬픔을 안고 네, 네, 살아갔는데 네. 전화위복으로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품에 몰두하게 되고 대문호가 됐는데 네. 뭐 어떤 유리그릇에 대한 맹상에서는 펄벅도 생각했지만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근원적인 어떤 슬픔 네, 네. 거기다가 그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는 또 IMF 상황까지 그때 제가 중년이었거든요. 아, 제가 네, 이제 네. 올해 65세나 됐습니다만 이제 벌써 노년기로 접어가 들어가는데 중년의 불안 IMF와 겹쳐진 그런 것들이 콘텍스트로 얽혀져 가지고 네, 네. 여러 가지 어떤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제가 좀 아끼는 그런 시입니다. 네, 네. 작가의 의도라든가 네. 시를 쓴 배경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100번을 이 시를 읽는다고 해서 네. 이렇게 세세한 네. 작가의 의도를 알아챌 수는 다 없잖아요. 모르죠. 작가의 네, 의도를 네, 다 네. 모르죠. 네. 그래서 또 알 다시 필요도 한번 알 필요도 없고요. 다시 한번 참 네. 귀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쯤에서 시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박규리 시, 박재광 작곡, 김미가 노래합니다. 지금 오는 이 이별은. 이 나이에 오는 사랑은 다져서 오는 사랑이다. 뱃속을 끓으란 거리다. 먹을 때도 넘지 못하고 목마르게 내려앉는 그런 사랑이다. 이 나이에 오는 이별은 멀찍이 서서 건너지도 못하고 되돌이키지도 못하고 가는 한숨 속에 해소처럼 끊어버린 그런 이별이다.
서서 건너지도 못하고 되돌이키지도 못하고 가는 한숨 속에 해소처럼 끊어버린 그런 이별이다. 지금 말로는 이별은 다쳐서 질 수도 없는 그런 이별이다. 다쳐서 질 수도 없는 그런 이별이다. 시 밥 주는 여자가 들려드린 오늘의 시노래 지금 오는 이 이별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의 이야기 손님 이상옥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를 또 한 편을 네. 자세히 읽어도 보면서 그 네.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작가의 성향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음. 좀 가깝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특히 초창기부터 시론을 가지고 시를 써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을 네. 해서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내 시를 스스로 시론가의 입장에서 네, 네. 창작하고 스스로 음, 평가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라는 게 어떤 시적 영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철저히 방법론에 의지해서 시를 쓰기 때문에 네. 남들이 저 시에 대해서 뭐 규획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저 시 세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도 뚜렷하게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쓰고 읽히는 시에서 네. 이제 곡을 붙인 시노래로 시가 불려지는 것에 대한 시인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네. 네. 원래 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하기 이전에는 시가였거든요. 네네. 시라는 말이 아니고 시와 노래 그러니까 시가 지금처럼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노래로 불려졌다. 네, 가창된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와 노래는 원래 한 몸이었는데 이제 개하기 이후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신문, 잡지 이런 어떤 문자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음악과 결별하고 네. 이제 어떤 자유시, 산문시 이런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시도 발전하고 그건 뭐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시가로서의 어떤 그런 잔재가 있어가지고 시는 운문이거든요. 네네. 읽으면 노래가 되는 것이 시인데 오늘의 현대 시는 많이 음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함께 독자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다시 시를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원래 어떤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는 깊은 어떤 내포를 가지고 있고 상징, 비유 아주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읽을 때 대중들과 소통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네. 그 대중가요 가사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은 함의를 가지고 어떤 생의 깊은 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급 예술인데 그걸 대중적으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소통하는 것은 대중과외와 또 다른 어떤 기능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 네. 삶의 깊은 내면을 신호를 통해서 네. 독자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호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리얼 감성 프로젝트 장용자의 시 밥주는 여자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합니다. 많은 작품 중에서요. 네.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거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셔서 네.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다 하는 네. 시 한 편 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제목의 시를 네, 들려주실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한 9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현대시학 기획신선 14번으로 하늘저울이라는 시집이 나왔는데 네. 그 표제시 하늘저울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아, 싶습니다. 네. 좀 긴데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이상옥 시인께서 네. 직접 쓰고 읽어주시는 하늘 저울입니다. 하늘저울.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외국어 공부라도 하는 것과 마당에 엎드려 잡초를 뽑거나 서재 바닥 얼룩을 닦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불을 햇살에 널어 놓는 따위 혹은 마당의 일벌들을 돌봐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씨줄과 날줄로 짜인 영혼과 육체 한 덩이의 생이라면 말이다. 정녕 전자가 무겁고 후자가 가볍다. 글쎄 근자 후자에게로 마음이 자꾸 기울어 간다. 아무 이유나 조건 같은 건 없었고 단지 길강아지 복실이와 마을 앞 하천 뚝길 몇 번 산책했을 뿐이다. 제가 낭송을 잘 못합니다. 직접 읽어주시니까요. 네. 머릿속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면서 네. 아 이게 바로 지금 시인이 네. 어떤 시인의 생활을 네.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깊은 뜻이 또 그 안에 있겠지만 네. 저는 듣기에 네. 이제 그랬습니다. 네. 이상옥 시인이 쓰고 읽어주신 하늘 저울이었어요. 하늘저울. 네. 네. 이 시에서 가장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예요? 최근에 저의 어떤 가치관이 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에서 저는 늘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구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뭔가 또 깊은 사유를 하거나 네. 그런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마당에 풀을 뽑거나 또 그 외에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이고 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은 생에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생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자라면 최근에 그게, 들어서 생에 과연 더 귀하고 그렇지 못한 게 있는가 하늘 저울 어떻게 보면 신의 저울에서 네, 달아보면 네. 그 무게는 결국은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그게 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어울러서 씨줄과 날줄로 묶여져서 하나의 생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라는 것도 가장 평범한 것 속에서 가장 깊은 생의 어떤 깨달음이나 진실, 비를 드러내는 게 시인데 결국은 시나 삶이나 더 귀하고 그렇지 못하고 좋고 나쁘고 더 좋은 시고 더 나쁜 시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그걸 쓰고 그런 것들은 그게 뭐 성공 실패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귀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요즘은 좀 저 사유가
바뀌는 그런 네, 것인데 네, 그런 네. 것들을 네. 시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어요. 제가 시는 그렇지 못한데 너무 제가 깊이 있는 원래 론을 많이 하시니까요. 저 시를 제가 너무 배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네, 아, 네. 시가 다시 보이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네. 조금 더 깊이 사유하는, 네.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공부하고 네. 그 시를 깊이 들여다보면 네, 네. 그만큼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제가 말한 것을 네, 네. 이 시를 깊이 읽어보면은 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 네. 그렇게 공감 처음 금방 읽을 때는 그게 절대 드러나지 네, 않죠. 네, 네, 그런데 네, 네. 그걸 읽고 네. 생각하고 시를 쓰는 것처럼 독자도 그런 자세로 시에 접근해야 시의 맛을 알 수 있지.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다른 생각하면서 가볍게 네. 읽어가지고는 대중 가요 듣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저 강의실 같아요, 제가. 제가 평생 교직에 네, 있어가지고 네. 자꾸 뭐 아, 그러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네. 단지 길강아지 복실이와 네. 마을 앞 하천 둑길 네. 몇 번 산책했을 뿐이다라는 게 네.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상옥 시인께서 쓰고 또 네. 읽어주셨던 네. 하늘 저울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김용택 시, 이지상 작곡, 허영택이 노래합니다. 너를 향한 이 그리움 어디서 오는지.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너를 향한 이 그리움은 어디서 오는지 꽃이 지고 비 내리고 너를 향한 이 그리움은 어디로 갈런지 꽃잎은 바람에 날리고 내 사랑엔 길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는 멀고 꽃이 지는 나무 아래서 하루해가 저무는데 꽃이 지고 비 내리고 너를 향한 이 그리움은 어디로 갈런지 꽃잎은 바람에 날리고 내 사랑엔 길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는 멀고 꽃이 지는
글은요, 그 작가가 지나온 시간과 공간은 네. 물론이고요. 네. 또 그 사이사이 그때그때 만났던 순간에 대한 소중한 기억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시라든가 뭐 다양한 글들, 네. 이 문학이 네. 좀 일반 대중에게 네. 좀 더 좀 가깝게 쉽게 네.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로서 생각을 네. 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시를 좀 많이 읽는 네. 독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네. 그 중에 일부일 네. 테니까요.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시는 원래 고급 예술로서 일반 대중이 편하게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닙니다. 네. 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사전 배경 지식 같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의 많은 독자들은 뭐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어려워도 깊이 있게 읽으려고 하기는 좀 너무 현대 사회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대중들에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노래 같은 것도 한 방편이 되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디카시도 네.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SNS 환경에서는 문자 미디어로만 소통되지 않고 찍고 쓰는, 그러니까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언어로 표현하는 시가 디카시입니다. 그래서 디카시가 최근에 남녀노소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생활 문학으로서도 네, 지금 네, 자리를 네, 잡고 네, 있고, 물론 네. 아주 우수한 시인들이 본격 예술로서 디카시를 창작하기도 하지만 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남녀노소 누구나 디카시로서 창작하고 또 감상하고 즐기는 이런 것이 멀티 언어 시대에 새롭게 시가 만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네, 네, 그게 네. 바로 디카시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예.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요즘에 정말 살아가기가 네. 어렵잖아요. 소통이 일단은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경계선이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서로 이제 그 장르들이 조금 또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장르 간의 네.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고 융합에서 다시금 창의적인 게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것의 하나가 또 디카시라고도 네. 할 수 있고요. 콘텐츠의 변화가 네.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 네.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네.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네. 이런 디카시라는 것, 또 네. 다양한 또 시노래 이런 것들도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작품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허락되면은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있는 메콩 대학에 가서 거기서 아주 이국적인 어떤 그런 자유로운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베트남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쪽으로도 디카시가 많이 확산돼 있는데 네, 네. 이제 동남아 쪽에는 인도네시아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네. 특히 동남아 쪽에는 한류가 굉장히 그 힘있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문학 한류로서 디카시를 동남아 쪽에도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제가 베트남을 가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칼럼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네. 뭐 신문에 기고한 거 이런 것들, 문학적 칼럼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산문행식으로 많이 썼는데 그걸 아직까지 한 권도 책으로 묶지는 못했어요. 네, 그걸 네. 산문집으로 묶으면 몇 권이 될 텐데 뭐 예. 경남신문 개건 논설위원회 수년간 했고 지금도 칼럼 같은 걸 틈틈이 쓰는데, 그래서 네. 앞으로 비평집, 실론집 이런 건 냈지만 저의 순수 산문집은 못 냈는데 그 산문집도 좀 정리해서 출간하고 또 제가 쓰고 있는 장시 후먼 히스토리아라는 걸 제가 지금
월간 시문학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네. 그게 100회도 훨씬 넘었거든요. 아우. 그래서 장시집도 음. 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옥 시인의 네. 작품들이 아주 네.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길지는 않았잖아요. 네. 짧은 시간은 아닌데 네. 길지도 않은 시간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이제 말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시밥 주는 여자라 그랬죠. 시밥 주는 여자. 정말 이 시가 궁핍한 시대에 네, 네. 우리 장용자 시인께서 시의 밥을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저도 이제 그 주체가 돼가지고 네, 오늘 네, 네, 네. 저의 시의 밥을 아유, 그럼요. 이렇게 네, 네. 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참 이렇게 저는 그냥 방송을 날라드리는 거예요. 날라드리는 방송을 하면서도 어. 이렇게 즐겁게 네. 방송하기는 처음 같습니다. 저도 뭐 대학에 있을 때 뭐 제가 진행하는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시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한 건 처음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다 이 장용자 시인의 능력이다. 네, 그렇게 아이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벌써 아주 경지에 네. 들어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네, 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네. 프로세요. 네. 현실에 또 안위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그 네. 정년 이후에 네, 그런 어떤 삶을 네, 계속해서 나만 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네.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현대를 네. 함께 살아가는 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네, 새로운 그 아이템을 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런데 지금 네. 거기 멈추지 않고 네. 이런 거 있어 하고 네. 내 보이고 마는 네. 게 아니라 네, 그걸 다시 어떻게 하면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알려서 함께 네, 해나갈까라는 그런 네, 아주 정말 지구는 하나고 네, 둥글둥글하다라는 또 그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현재 저는 이제 이상옥 시인을 이렇게 네. 네. 가까이서 뵐 수 있고 함께 네.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네. 한껏 흥분이 되고요. 굉장히 또 즐겁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런 네. 것들을 네.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네. 이 시간이 됐다라는 게 네. 굉장히 귀하고 네. 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2004년도에 창신대 문창과 교수로서 개인 실험으로 미디어가 변하면 이제 시의 양식도 변화해야 되는데 네. 멀티미디어 시대가 이제 일상화되면은 시도 문자 언어를 넘어 영상과 문자로 표현하는 멀티 언어 예술로서의 시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저 네. 개인 실험이었는데 이게 와. 지금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이게 하나의 장르가 네, 네. 됐다는 거. 저는 초창기에는 전혀 장르 개념으로 출발한 게 아닌데 내 개인 실험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된 것도 저 자신도 지금 깜짝 놀라고 네. 있습니다. 무슨 그 네. 어떤 새 시대를 알리는 네. 발명 막 이런 거 발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 발명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과학자라면 정말 뭐 네. 발명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도 즐겁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그 다양한 작업들을 지금도 뭐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또 묶어서 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네. 또다시 대중들과 소통하는 네. 그런 시간들이 네. 많고 네. 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인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김동원 씨 여승용 작곡 차정수가 부릅니다. 첫눈이 오는 날엔.
깨어온 자리에 열세살 걸음으로 흰 눈에 오른 채 햇님을 보라고 달님을 보내고 내 고향 언덕에 눈물로 삼으면 참 아는 마을에 개울가 건넌 집에 정말 잊지 못해 소년이 산다. 햇님을 보내고 달님을 보내고 내 고향 언덕에 눈물로 삼으면 참 아는 마을에 개울가 건넌 집에 정말 잊지 못해 소년이 산다. 나는 습관적으로 양력 맨 앞줄에 1957년 경남 고성 출생이라고 쓴다. 그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지 모를 단단한 힘을 느낀다. 그러고 보면 나도 영락 없는 쇠가야의 사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 밥 주는 여자는요, 매주 일요일 11시 라디오 GFM 100.3MHz, 관악 FM 앱, 그리고 팟빵을 통해 실시간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한 언제든지 관악 FM에서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휴일 오후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병란 씨, 박문옥 작곡, 김원중이 노래하는 직녀에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장용자였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너도 떠올라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불다수 건너 어작이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대 손짓하는 연이라 은하수 건너 어작이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